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힘 지휘 진행을 맡게 된 엑지픽처스의 최시연 PD입니다. 소중한 주일 저녁에 특별히 시간 내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들 보셨나요? 오늘 이 자리는 영화 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힘의 연출을 맡아주신 최지용 감독님, 그리고 호성을 연기한 송예찬 배우님, 황옥으로 재밌는 연기를 보여주신 황아리 배우님까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분 모두 관객분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독 최지훈입니다. 주일 오후에 이렇게 기독교 영화를 보러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보잘것없는 감독이지만 이렇게 만나주시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는 확실하게 모든 걸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밑에서 영화 보시고 올라와서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뒤에 간식 나눠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편안하게 드시면서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힘 또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황옥을 연기한 황아리 배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찬 배우님, 힘은 어떤 영화인지 한마디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영화 힘이 비기독교인들과 또 기독교인들 모두 다 또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화가 일반 상업 영화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이 학원물과 액션물을 합쳐서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속에서 기독교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녹여낸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이 영화가 정말 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비기독교인이거나 모두 다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이 기획의 시작이 궁금해집니다. 이 기독교 액션 영화 굉장히 새로운 조합이잖아요.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와 저희 기독교 영화를 만드는 엑지픽처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 특히 OTT나 이런 곳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많은 세상 컨텐츠가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컨텐츠에 반대되는 행동을 정확히 저희가 하고자 해서 저희는 좀 친기독교적인 컨텐츠로 많은 분들께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또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작품들을 기획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첫 작품으로 2년 전에 여기에서 GB를 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그 매트라는 작품을 했었는데요. 그 매트 같은 장르는 사실 저희가 젊은 분들께서도 재밌게 보시게 하기 위해서 방탈출 미스터리 스릴러라는 그런 장르를 선택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 내용 자체가 조금 헤비하게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전도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 즉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트를 굉장히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었고, 또 젊은 분들 중에서는 그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좋아해 주셨지만 또 어떤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좀 많이 들어있어서 조금 지루했다라고 평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 힘에서는 이번에는 정말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좀 일반적으로 OTT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스타일의 장르를 소비하는 와중에 이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받고 좀 더 믿음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 초대해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그런 영화를 기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즐겨볼 만한 학원 액션 장르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즐겨볼 것만 같은 액션물에 복음의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 같은데요. 감독님의 의도가 정말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캐릭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우분들이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럼 아리 배우님께 황옥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여쭤봅니다. 황옥이라는 캐릭터는 만호와 함께 나쁜 짓을 일삼고 부기를 괴롭히는 악역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쿨하고 순수한 우정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하는데요. 극 중에 부기와 싸우면서 새끼손가락을 꺾이면서 부상을 당하는 씬이 있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 쿨하게 사과하고 또 친구들끼리 잘 어울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도 황옥은 친구들이랑 좀 유일하게 좀 잘 어울리는 친구인 것 같고요. 또 그걸 보면 보석이나 호성이는 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황옥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할 수 있지만 겉과 속이 같은 좀 우직한 친구가 아닌가. 네. 하지만 학교 폭력을 일삼는 친구이기에 나쁜 놈입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계속 학교 폭력의 그런 일원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어쨌든 본인도 퇴학을 당하고 그런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찬 배우님은 호성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여쭤봅니다. 호성이가 기독교인이지만 또 방관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만호가 이 박복이라는 캐릭터를 괴롭히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호성이라는 캐릭터가 예전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조금은 말리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 친구 그리고 또 자기의 권력을 택해가지고 그 친구를 완전히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좀 애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우리 영화에서는 다양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호성이는 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좀 갈등을 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정말 절대적인 선만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또 저희 극 중에 다양한 크리스찬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크리스찬들을 등장시키신 의도가 또 있으신지 감독님께 여쭤봅니다. 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떤 획일화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항상 착해야 할 것만 같고 또 거짓말 같은 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선하게 행동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싸잡아서 욕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살면서 사실 사람들이 그런 눈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영화에서는 최대한 사실적으로 저희 주변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크리스천들의 모습들을 좀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딱히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는 잘 살고 있더라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현실적인 캐릭터들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캐릭터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고칠 것인지 또 어떤 부분에서 나아질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답 없이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잘못될 것인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케이스 스터디 하듯이 보시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조금 느끼는 게 있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크리스천 캐릭터들을 등장시켰고 또 여러 다른 설정을 통해서 그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배우님들이 이제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지 궁금한데요. 그럼 먼저 예찬 배우님께 처음 대본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이게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초중반 때까지만 해도 이게 호성이라는 캐릭터가 이게 일진이 맞나? 그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왜냐면 만호랑 항상 싸울 때마다 결국엔 아니 그게 아니고 라는 대사를 하거나 아니면 야 시간 거의 다 돼가는데 처럼 약간 말리는 뉘앙스의 대사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대본을 끝까지 보니까 이 호성이라는 캐릭터가 왜 그랬는지 좀 알게 되더라고요. 이 호성이라는 캐릭터가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좀 갈등하는 캐릭터인데요. 저 또한 예전에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런 호성이라는 캐릭터에 좀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리 배우님께도 이 대본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네, 저는 고등학생 연기를 해야 돼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황옥 역할을 하는 그 유머와 감초 역할을 좀 더 집중해서 연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학교 폭력이라는 무거운 그런 주제에서
그래도 항옥이 나오는 장면에서 조금이라도 좀 웃어서 갈 수 있는 좀 그런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항옥 배우는 도대체 몇 살이냐는 그런 질문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걸 듣고 저는 고등학생처럼 보려고 연기를 했는데 사람 보는 눈이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으셨죠? 감사합니다. 네. 황옥 캐릭터가 처음에 초반 설계 단계에서는 이렇게 감초까지의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사실은 절대적인 이제 유도의 힘을 가지고 좀 무섭고 좀 굉장히 강렬하고 이런 캐릭터였는데 배우님께서 연기를 하는 와중에 자꾸 뭘 툭툭 던지시는데 이거 던지는데 이제 현장에 있는 인원들도 스태프들도 다 빵 터지고 약간 이렇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돼서 무서운 캐릭터도 좋지만 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감초처럼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싶어서 살짝 이렇게 변경하면서 촬영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초창기 설계는 이렇게까지 굉장히 웃기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거기 이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리님 이렇게 애드립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실화인가요? 네. 극 중에 항옥이 하는 대사 중에 애드립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장면에서 형사를 만나는 장면에서 제가 호성이 뒤통수를 치면서 경찰 처음 보냐? 이런 장면이라든지 사빈이가 빵을 잘못 싸와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빵을 먹는 장면에서 정신 차려 그걸 처먹냐? 약간 이런 거라든지. 네. 영화를 보시다가 저거 애드립 같은데 생각하시는 건 정말로 애드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 신호셔가 액션까지 다 애드립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거 만드신 거 맞나요? 네. 그것도 원래 시종이자 노예이자 셔틀의 줄임말이라는데 저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잘 표현할까 하다가 네,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애드립이라는 게 이거 잘못 치면은 영화의 분위기라든지 흐름까지 좀 방해할 수 있는 건데 또 감독님께서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제 애드립이 안 잘리고 또 그게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한 게 영화에 웃기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수록 또 보시는 분들께서 더 즐거워지기 때문에 처음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애드립을 여러 가지를 재밌는 걸 해주시면서 되게 그 현장 분위기도 좋고 또 내용상으로도 괜찮아진 부분이 많아서 사실 처음에는 애드립 하실 때 네, 다들 반응이 이거 계속 찍어야 되나 하는 반응이 많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하시면 이상한 게 돼서 이제 역할 하시고 나서 대사 하시고 나서 저희는 계속 그냥 찍고 있는 거죠. 안 하시나. 네, 그렇게 좀 압박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연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가장 좋아하시는 장면들이 있으신지 두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예찬 배우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게 박북과 호성이 알타이거로 인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좀 안 좋게 흘러가게 됐고 근데 거기서 좌절한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좀 잘 살고 하니까 대학교도 가고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좀 살지 않았나. 또 제가 이 호성이라는 캐릭터에 너무 몰입을 매번 해서 그런지 영화를 볼 때마다 그 마지막 씬이 너무 감동적이고 또 약간 마음이 뭉클해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씬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촬영 막바지에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되게 밝고 활기차게 또 촬영장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라스트 씬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청량하게 캠퍼스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마무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아리님께도 가장 좋아하셨던 씬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보통 이제 제가 나온 씬을 골라야 되는데, 네, 그것보다 저는 이제 호성이가 전도사님이랑 상담하는 씬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대화밖에 없는 씬이라서 그냥 넘길 수도 있는 씬인데, 저는 그 장면이 영화에서 정말로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호성이가 그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나쁜 짓을 깨닫고 이제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계기를 이제 받는 그런 건데, 저 역시 학창 시절에 그런 또 인도자들한테 그렇게 또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앞으로도 믿음으로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제가 얘기를 또 해줘야 될지 또 이렇게 또 많이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황을 좀 많이 하셨나 보죠? 방황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좀 장난꾸러기. 네.
장난꾸러기. 저도 정말 그 정면이 잔잔하지만 정말 묵직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크리스찬 좀 방황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크리스찬 호성의 그런 성장기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액션 영화답게 액션 무술 비하인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캐릭터별로 무술 컨셉이 있던데 배워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영화를 위해서 어떻게들 준비를 하셨는지 먼저 예찬 배우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사실 태권도를 벌써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완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중학교 2, 3학년 때까지 계속 배웠는데요. 제가 거의 태권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도장에 거의 살다시피 있었습니다. 그냥 학교 끝나고 태권도장 가서 저녁 늦게까지 있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계속 태권도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발차기를 하는데 발이 올라가지도 않고, 뭐 속도도 예전 같지도 않고, 유연성에도 약간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 내 몸이 이래도 되나? 분명히 호성이가 태권도 마스터인데 발차기가 너무 시원치 않아가지고 제가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발차기 연습도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고, 또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스트레칭도 하는 등 좀 이 호성이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역시 어릴 때 배워놓은 거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아리 배우님께 여쭤봅니다. 저는 정반대로 유도는 보기만 했지 처음 접해본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도 그런지 유도가 또 기본기가 되게 또 탄탄한 약간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운동이 그렇게 날렵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도 어떤 분이 계속 배에 힘주고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한 연습과 또 감독님과 또 상대 배우들이 워낙에 또 잘 맞춰주셔서 액션씬을 또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요즘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서 아주 어린 세대 분들은 조금 덜 체감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도 학폭이 많이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좀 오래 전에는 조금 더 시스템이 부재했었던 것 같고, 조금 더 심한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극 중에 박북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본인이 대단히 무언가를 찾아다니며 갈망할 시기가 많지는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그런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이상한 데도 가봤고, 무슨 도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자꾸 단전에 기를 모으라고 하면서 무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더니 계속 기만 먹으라고 해서 저희가 나왔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어렸을 때 좀 많이 배웠던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젊은 층을 공략하려는 그런 학원 액션물을 준비하고 액션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종 간의 무술 대결이라든지 뭐 이런 무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찾아보고 조금 더 시나리오 단계에서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액션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독님 덕분이었군요. 그러면은 이제 관객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예찬 배우님께 여쭤봅니다. 예찬 배우님, 그 극 중에서 한 번도 못 이기셨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극 중 최악체이신 건지 동의하시는지 여쭤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티어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센 사람은 최유신, 그 다음에 남보석, 그 다음에 박북, 그 다음에 황옥이랑 뭐 100만 원으로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유나, 그 다음에 저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제 아래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 황진성이 저보다 조금은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황진성 언급은 조금 선 넘는 거 아닌가요? 최악체인 건 좀 싫어가지고요. 아니, 그리고 또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사실 황진성이 하려고 했던 무술은 영춘권이라는 무술로, 사실상 굉장히 예전에 연문이라는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연문 시리즈 보시면은 혼자서도 막 여럿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극강의 무술인데 확실히 이길 수도 있는 거 맞나요? 아니 좀 더 수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수련을 좀 더 하고 더- 왔으면 이제 또 티어가 바뀔 수 있는 거네요? 예, 저보다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유감입니다. 그 감독님께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황진성 배우님께서 영춘권을 좀 잘 하셨나요, 표현을? 저는 영춘권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는 사람으로서 그 평가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액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액션 스쿨을 하고 할 때 그 황진석 배역을 하신 배우분께 연문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문이 워낙 히트를 쳤던 작품이기도 하고 그 극 중에는 굉장히 무술이 강한 무술로 나오는데 실제로 강한 무술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보면서 훈련을 하라고 이제 배우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실제로 저희가 같이 합 맞춰보고 연습을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 게 지금 현재 보신 그 장면입니다. 의도대로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는 무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어떤 이런 경험들이 쌓인 이야기로도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실제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도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을 통해서 힘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어떤 도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잘 풀릴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기적이 일어나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세상적인 힘만 의지한 상태에서 그런 무모한 도전했을 때 성공하지 못하고 어쩌면 최악의 케이스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걸 조금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아리 배우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현실에서 가장 센 사람은 누굴까요? 아, 실제로요? 네. 제가 실제로 들은 말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정말로 감독님께서 실제로 저렇게 싸움을 잘하시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맞다고 하니까 근데 그분이 이어서 하신 말이 그래도 저 체격이 있는 유도하시는 분한테 붙잡히면 그냥 끝날 것 같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각자 이제 나이도 먹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체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황옥 배우님 딱 보시면은 거의 근육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웨이트리프팅 하시고 하시죠? 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황홍님이 최강자이신 걸로 결정을 감사합니다. 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촬영 중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예찬 배우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촬영 중에 제가 딱 기억나는 장면이 있긴 한데요. 제가 영화 도중에 떡볶이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날 촬영 가기 전에 대사가 딱 2개 있어가지고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촬영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촬영 전부터 촬영할 때까지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딱 한 12kg 정도 빠진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떡볶이를 먹을 생각에 진짜 너무 신이 났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탄수화물을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던데요. 근데 잠깐만, 감독이 못 먹게 한 거 아닙니다. 그럼요. 제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했는데 상황에 변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날씨가 너무 그날 추워가지고 분명히 시작할 때 떡볶이가 되게 따뜻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대사를 하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얼어 있는 것도 좀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좀 힘들게 먹은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날 제가 구내염이 있어가지고 그날따라 또 대사하기가 조금 더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사를 막 이렇게 실수하시고 하셨던 게 결국 구내염 탓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저희 굉장히 추운 가운데서 한번 미스하실 때마다 저희 테이크 하나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좀 이게 구내염이 있으니까 이게 좀 매운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게 입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러셨군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다음은 아리 배우님께 재미난 순간이 있으셨는지 여쭤봅니다. 네, 우선 저는 유도를 컨셉으로 잡은 사람으로서 12kg 뺐지만 저는 나름 그게 관리한 거라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그 극 중에 알탈구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항옥이 돈다발을 던지는 장면이 있어요. 예, 원래 그걸 찍는 날에 바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분 날이어서 감독님과 다른 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는 돈이 다 날아갈 것 같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건 무조건 찍어야 된다. 이게 그래야지 장면이 산다 하고 이걸 찍자고 했어요.
사실 이게 제 돈이 아니고 이게 누가 길바닥에서 돈을 뿌려보겠습니까? 길거리에서. 그래서 그게 너무 하고 싶어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진행을 한 거였는데요. 진짜 이게 뿌리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돈이 날아갈까봐 막 죽기 시작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같이 이거 주워도 되냐고 하면서 같이 주워주셨던 그런 재미난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시즌 때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요. 바로 앞이 차도라가지고 차도에 날아가가지고 돈이 밟히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뿌리는 그런 시도를 해볼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재미난 포인트에 이어서 감독님께서 또 관객분들께 이렇게 짚어주실 수 있는 그런 놓치실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황옥 배우님께서 계시니까 네. 그 애니메이션 장면이 중간에 나오는데요. 초반부에. 그 초반부의 애니메이션에 이제 극중 유신이 장모에게, 형사에게 요즘 애들이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 학생으로 들어가도 전혀 상관없다. 약간 그런 말을 할 때 거기 애니메이션으로 어떤 학생 이미지가 나왔다가 확 던져버린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그게 황옥을 모티브로 제작한 이미지라서 그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황옥이랑 굉장히 닮아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영화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박북이 수련을 하던 그런 체육관이 나오는데요. 그 체육관에 보시면 위에 살바도르 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 짐에다가 무슨 어떤 다른 이름을 붙이지 살바도르라는 게 굉장히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게 일단은 스페인어 쪽으로 이제 구원자, savior의 스페인어 단어로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극중에 보시면 유신이 그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박복이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도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열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참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혹시 저게 뭐죠 궁금해서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거 하나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제작자로서 이렇게 숨겨진 정말 의도들이 많은데 이 관객분들이 한번 보시고 놓칠까봐 되게 좀 이렇게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짚어주시고 또 이렇게 풀어주시니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힘은 감독님의 두 번째 작품인데 전편 매트랑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차기작 구상이 있다면 여기 오신 분들께만 특별히 약간 스포해 주실 수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제 2년 전에 여기서 매트 주비를 할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기억나냐고 이렇게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그 박북이 극 중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만호한테 괴롭힘을 당하던 그 장면을 리허설할 때 그 리허설하는 장소에 실제로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괴롭힘 당하는 거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멘트를 하셨었다고 이제 그 썰을 푼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장면을 보셨을 거라 네, 그게 이전 전에 말씀드린 그 장면입니다. 저희가 편집을 하는데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많이 찍어놓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힘 같은 경우는 전작 매트에서 최유신 캐릭터의 세계관이 이어지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최유신 캐릭터가 사실은 최무신으로 매트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무신이었다가 극중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이름이 유신으로 바뀌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제 그 유신이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이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이번 힘의 시작점이 되는 교도소합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의 세계관이 이어져서 다음 작품의 세계관이 이어지게 됐고 이제 이 영화 이후에 차기작에는 이 영화에 나왔던 캐릭터들 중에 이제 장모 형사 그리고 서윤아 지금 학생이죠. 네. 그리고 최유신까지. 최유신은 물론 이제 거의 카메오 정도로 등장하는 분량이긴 한데요. 그렇게 해서 이 인물들이 세계관이 연장이 돼서 다음 작품에서는 형사 장르로 형사 액션 장르로 아마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얼마 걸릴지는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 작품에는 그런 세계관이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 액션 장르라니 기독교 이런 영화계에 한 획을 그을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객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또 지비를 하시게 된 소감이 또 어떠신지 세 분 차례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리 배우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집이라는 자리가 저는 이게 처음이라서 긴장도 많이 되고 떨렸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되게 다행인 것 같고요. 또 여기서도 제가 좀 감초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좀 뿌듯합니다. 네. 사실 감초 역할 더 하시겠다고 나사 좀 풀어도 되냐고 근데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 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호성이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매트 영화를 개봉하면서 제 첫 GV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벌써 2년이 되었고 이번에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영화를 소개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이 마침 제 생일이기도 한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항상 저희를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저희 인천미림 대표님과 극장 관계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작년에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매트를 제작했을 당시에 사실 초짜들이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뭐 발이 굉장히 넓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어떤 배급사나 그런 극장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때 저희가 아직 배급사를 구하기도 전 시점부터 저희 영화를 걸어주시겠다고 해주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던 게 인천미림이고 인천미림 대표님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은인처럼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와주셔서 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또 저희 힘 주변에 특히 청소년분들께 좀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2년 전에 매트 GV 때 감독님과 함께 올라와서 이제 사회도 보고 했었는데요. 2년 전 생각도 나고 또 이렇게 진심 어린 이런 소감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또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감독님, 배우님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덕분에 저희 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엑츠픽처스는 더욱 재밌고 유익한 크리스천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영화를 좋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추천 부탁드리고요.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최시연 PD였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